테스트 1회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에서 R에서 R로 함수 fx와 g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라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 f랑 g가 서로 같도록 하라 그랬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fx와 gx가 같다라는 것은 같은 정의역에 같은 치역이 나오면 된다 라고 했어요. 같은 정의역에 같은 치역이 나오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다 같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g에도 마이너스 1 넣은 게 나와야 되고, f에다 0 넣었을 때도 g에다 0 넣었을 때랑 같고, f에다 1 넣었을 때 g에다 1 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쉬운 f0은 g0부터 해볼게요. f0은 2a가 나올 거고 g0은 b가 나올 겁니다. 1 넣어볼게요. 1 플러스 2a는 a 플러스 b. 그래서 요 b 대신에 여기다 투입을 하면 1 플러스 2a는 a 더하기 2a니까 3a. 따라서 a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b는 뭐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a, b는 답은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봐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정의역이 x는 k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은 y는 k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즉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랑 똑같겠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기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존재하려면 한 가지 조건만 더 있으면 되죠. 바로 뭐냐면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 꼭지점보다 큰 쪽 또는 꼭지점보다 작은 쪽만 살아남게 되면 항상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면 x-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꼭지점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0 넣었을 때 0 지나니까 요런 그래프를 모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살아남을지 왼쪽이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으니까 최소한 k 값이라는 것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던가 k 값은 2분의 1보다 작던가 라는 게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의역을 보시면 정의역 자체가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k는 똑같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다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겠지만 사실상 공역이 k 플러스 3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대로 빵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 애가 첫 번째 빵을 먹듯이 첫 정의역이 첫 공역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x에다 k를 넣었더니 그게 누가 나와야 된다? k 플러스 3이 나와야 한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여기서 인수분해가 돼서 k는 뭐 또는 뭐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우리 전제 조건이 뭐였죠? k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음이 살아있어야 되므로 정답은 3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고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다뤘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그림을 이어서 그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3, 6에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으로 화살을 쏠 건데 이걸 F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한 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으로 화살을 쏘는데 얘를 G라고 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으로 화살 쏘는 걸 H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F가 뭐라 그랬냐면 F는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그 다음 GX는 항등함수라고 했고 H는 상수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항등함수가 제일 쉽잖아요. 항등함수는 무조건 자기 자신의 화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조건을 한번 보시면 가조건에서 보면 G3이 누구이기 때문에 G3이 무조건 3이기 때문에 H0도 3, F 마3도 3이다. 그러면은 F 마3은 3화태 화살을 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H0도 3화태 화살을 쏴야 한다. 근데 HX가 상수함수니까 모두가 다 누구한테 쏴야 된다? 3화태 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를 갈 건데 세 번째 가기 전에
요 가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 가조건을 보면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3을 넣어보면 F3과 F-3을 넣어서 쏜 n을 더했을 때는 0이 나와야 한대요. 그 말 뜻은 얘가 무조건 벌써 3한테 화살을 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쏴야 된다? 마3한테 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3은 마3한테 쏠 수밖에 없고요. 0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자기 자신한테 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6한테 쏘냐, 마이너스 6이 6한테 쏘냐, 서로 크로스로 쏴주냐의 차이인데 사실 이 문제가 살짝은 오류는 있지만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자, 이제 F6을 한번 봐볼게요. F6을 보면 H6이 지금 3이라고 했어요. H6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F-6은 6한테 쏠 수밖에 없다. 그러면 F6은 마이너스 6한테 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F6은 마이너스 6이고 G0은 0이고 H-3은 3이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이 무조건 이번 학교 시험에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문제긴 한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일단 2차 함수 나왔습니다.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얘도 뭔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반쪽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쟤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8이 나올 거니까 꼭지점은 지금 몇 컴마? 마이너스 2 컴마 어딘진 모르겠지만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a를 지나는 요런 쪽 반쪽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과 역함수는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가 요렇게 지나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 둘이 같다고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를 못 구한다? f-x, 즉 f 역함수 x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바로 fx는 x와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걸로 대체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봤듯이 교점이 몇 개 나왔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버리면 교점은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뭐를 사용할 거냐면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a가 바로 는 x와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반대로 넘기면 요렇게 될 거고 결국 x값이 두 개가 나오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을 쓰면 49 마이너스 8 플러스 8a는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49보다는 크다라고 나왔을 거예요. 베스트 오답들 보면 요걸 가장 많이 적었거나 여기까지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찾으면 일단 50%는 성공한 거고 이제 나머지 50%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지금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교점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교점이 두 개 나오게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려면 꼭지점은 똑같이 마이너스 2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되면 꼭지점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점이. 그러면 요런 문제에서 말이 되는 그림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y는 x니까 요 교점도 요 y 값이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y좌표가 y는 x보다 어디 있어요? 밑에 있어요. 하지만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우리가 요걸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꼭지점이 지금 y는 x라는 선보다 어디 있어요? 위에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보다는 높은 쪽에 꼭지점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보면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a는 뭐가 나옵니까? 얘가 마이너스 8이고 넘어가면은 6보다는 마이너스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게 말이 나오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a는 마이너스 8분의 49보다는 작지만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4번 문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반복해서 계속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도 보면 사실은 또 계속 반복되죠. 2차 함수가 지금 계속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반쪽만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보시면 꼭지점이 2,2입니다.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2인 상태에서 2보다 큰 쪽만 살아남을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어떻게 이제 y는 x선을 그을 거냐면 y는 x선 자체가 2를 넣었을 때 2를 지나니까 이런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fx와 y는 x는 벌써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럼 벌써 만나는 점 하나는 2,2라는 건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을 당장은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점을 k,k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점 사이 거리가 3루트 2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 3루트 2를 어떻게 찾을지를 생각해 볼게요. 저 3루트 2는 사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2,2와 k, 사이의 거리와 같다라는 거죠.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루트 k-2의 제곱 더하기 k-2의 제곱이 되고 얘는 다시 쓰면 2 루트 k- 제곱이 되겠죠. 그게 지금 3루트이니까 양쪽에 루트 2 없애면 3이라는 놈은 루트 k-2의 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양쪽을 제곱하면 9는 k-2의 제곱이 되고 우리가 뭘 제곱해야 9가 됩니까? 요 괄호 안에가 3이거나 마3이니까 k가 모이거나 그냥 오거나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a의 값이 양수였으면 좋겠대요. 우린 지금 k 값을 찾는 게 아니라 a 값을 찾는 거니까 이 값은 5,5일 수밖에 없고 왜? 지금 그림 보면 1사분면 위에 그려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 2차 함수도 5,5를 지나야 하므로 F5를 구해보면 9a 플러스 2는 5이다. 넘어가면 3, 따라서 a는 몇이다? 3분의 1. 이렇게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시면 경우의 수 문제죠. 1부터 9까지 적혀있는 9장의 카드 중에서 하필 딱 2장을 뽑았더니 그 차례대로 A, B라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A, B의 값이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수를 더했을 때요. 그 합이 홀수가 되려면 이 한 문장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바로 뭐냐면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 합은 홀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홀만 외우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 합은 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요 A, B를 뭐를 뽑냐에 따라서 이 A, B 곱한 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크게 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어떻게 보라? 먼저 A, B에만 집중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 B가 일단 홀짝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얘는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실질적으로 홀짝을 더하는 거고 홀수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체의 합은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짝홀도 된다는 소리죠. 얘네들이 밖에서 짝홀이면 A, B는 짝일 거니까 또 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체 합은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만약에 홀이면 어떻게 될까? 그럼 둘이 곱한 것도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가 홀수에 3개 있죠. 그럼 얘도 모두 다 합은 홀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만약에 A, B가 짝짝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짝수겠죠. 그럼 짝짝짝 더하면 다 짝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네 번째 경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A, B가 어떻게 되면 A랑 B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 둘이 곱한 거는 무조건 어떻게 나올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해줘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경우의 수를 찾도록 할게요. 1부터 9까지 중에서는 일단 홀수가 몇 개? 5개 있을 거고 짝수는 4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자, 뽑은 카드는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숫자는 줄어들겠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홀수개 뽑아야 되니까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5개. 그 다음 B는 짝수개 나오면 되니까 4개. 그럼 얘는 20개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얘도 짝이 뽑히면 4개, 그 다음 홀수 5개가 뽑혀야 되니까 20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 홀이 뽑혀야 되는데 요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홀수 A가 5개 뽑히면 그 다음은 4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도 20개. 얘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따라서 20이 3세트 있으니까 정답은 60개.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은 되게 유명한 문제죠. 그 돈 갖다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냐, 금액이냐, 요걸 하는 건데, 제발 부탁인데, 방법과 금액, 글자만 잘 읽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방법일 경우에는 우리 솔루션이 정해져 있었죠. 내가 가진 돈의 개수에 1씩 더해서 그거를 곱해 나가면 되죠. 단, 맨 마지막에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꼭 한 가지를 빼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금액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5장으로 5,000원짜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의 액수가 겹치기 때문에 금액을 찾을 때는 그 금액이 겹치는 걸 방지하고자 바로 고액권에서 저액권으로 환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A 같은 경우는 내가 1,000원짜리 5장이 있으니까 5 더하기 1 곱하기 5,000원짜리 3장이 있으니까 3 더하기 1 그리고 만원짜리는 2장이 있으니까 2 더하기 1 그래서 6, 4, 3 곱해서 72에서 1을 뺀 71가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B를 한번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1,000원짜리 5장 갖다가 5,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5,000원짜리 3장으로 만원짜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좀 특이한 문제긴 한데요. 5,000원짜리도 만원짜리가 가능하고 1,000원짜리도 5,000원짜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모조리 어쩔 수 없이 다 1,000원짜리로 환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1,000원짜리가 5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5,000원짜리는 3장이 있었고 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2장이 있었어요. 그럼 5,000원짜리 3장은 1,000원짜리 15장과 같고 만원짜리 2장은 1,000원짜리 몇 장? 20장과 같아요. 그럼 이걸 다 합치면 몇 장이 됩니까? 바로 40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뀌냐? 바로 1,000원짜리 40장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찾아달래요. 그러면 이렇게 환전을 하게 되면요. 이 문제는 갑자기 뭐로 바뀌냐? 방법을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우리 아까 방법 어떻게 찾았죠? 내가 가진 돈에 1을 더하고 마지막에 0원을 지불하는 거 하나 빼면 되니까 얘는 웃기게 40에다가 1을 더하고 내가 다시 0원을 지불하는 거 빼니까 1을 빼서 없어져서 4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A와 B의 무슨 값을 찾아달래요? 합을 구해달랬으니까 정답은 111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색칠 문제는 되게 유명하죠. 자,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색칠 같은 경우는 절대 뭐 4, 3, 2 요 방법을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문제가 당장은 답을 빨리 찾는데 좋긴 좋겠지만 그게 무조건 불가능한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이라든가 학교 시험은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뭔가 같은 색을 칠해도 되고 다른 색을 칠해도 되는 두 개의 세트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A와 D를 걸고 넘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A와 D가 같을 때 2번 A와 D가 다를 때라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A랑 D랑 같다라고 하면 먼저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 C에는 A와 D랑 똑같은 색깔을 제외한 3가지를 칠할 수 있고 그럼 B에는 A랑 D랑은 어차피 같고 C랑은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2가지만 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24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 두 번째 A랑 D랑 달랐으면 좋겠대요. A랑 D랑 달랐으면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가 되고 D에는 무조건 A랑 다른 색깔 칠하고 했으니까 3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C 같은 경우는 A랑 D랑 다르기 때문에 2가지가 될 수밖에 없고
B에는 이 모두 3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얘도 24가지니까 둘이 더한 정답은 48가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9번이 꼭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안 들어가는 뭐랑 거의 비슷하죠? 교란수녀라고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 교란수녀 같은 경우는 사실 외우셨잖아요. 3명이 자기 자신 거 안 갖고 간다 2가지, 4명이 자기 자신 거 안 갖고 간다 9가지, 5명이 자기 자신 거 안 갖고 간다 44가지. 이건 사실 외우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란순열이 성립되려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중에 지금 적혀있는 농구공에서 그리고 A1, A2, A3, A4, A5가 있으면 꼭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기가 적혀있는 공이 자기 가방에 안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2가 적힌 공이 오히려 A1 가방에 들어가지 말래요. 교란순열은 자기 번호랑 자기랑 어때야 돼요? 번호가 일치를 해야 돼요. 1번은 1번한테 들어가면 안 돼. 2번은 2번한테 들어가면 안 돼. 3번은 3번한테 들어가면 안 돼. 4번은 4번, 5번은 5번이죠. 그냥 내가 쉽게 말하자면 우리 서울여고 BS반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자기 학생들이 자기 가방을 안 갖고 간다 라고 하면 교란수녀를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BS 인원이 몇 명인지를 세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영이란 친구가 수아라는 가방을 갖고 간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다영이는 원래 다영이 가방을 안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교란수녀이 성립이 되는데 다영이가 오히려 수아 가방을 들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된다? 바로 수형도를 그려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수형도를 그려볼게요. 그럼 지금 보시면 A1, A2, A3, A4, A5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애가 두 번째 공을 갖고 갔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는 1, 3, 4, 5라는 공을 갖고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하나씩 그려보면 얘는 4, 5, 그 다음에 얘는 5, 3, 얘는 3, 4 이렇게 하면은 어느 누구도 자기 걸 안 갖고 간 거죠. 그 다음 얘는 1, 4, 5, 그 다음에 5, 5, 1, 그 다음 얘는 4, 1, 4 이렇게 되면 또 자기 자신 걸 갖고 가요. 그러니까 수용도를 모양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자, 4 같은 경우는 1, 5 그리고 각각 5, 3 1, 3 그리고 3, 1 마지막 5는 1, 4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1, 3 그 다음 3,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해서 총 답이 11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풀 수 없나요? 라고 많이들 하는데 기본적으로 1학년 때는 무조건 수형도를 그리는 경우가 많고 조건을 봤을 때 너무 따지기가 어렵다. 교란순열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수형도를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 10번 가볼게요. 이거 369 게임 아시죠? 우리가 369에는 항상 박수를 치는데 여기서는 369가 들어가는 숫자에서는 말하지 말라라는 게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 3, 13, 60, 396, 그 다음에 462, 900 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야 하는 숫자를 찾아달래요. 그럼 진짜로 369가 들어간 숫자를 찾아도 되지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거꾸로 우린 여사건으로 풀게요. 바로 뭐냐면 전체에서 바로 말해도 되는 수를 찾을게요. 말해도 되는 수. 그럼 말해도 되는 수라는 건 결국 숫자들 중에서 3, 6, 9가 안 들어가 있는 숫자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0, 1, 2, 4, 5, 7, 8 갖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수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전체 수는 너무 쉽죠. 일단 1부터 999까지를 했으니까 전체는 999개가 될 거예요. 이제 말해도 되는 수를 찾을 건데 1번은 한 자리수에는 몇 가지가 있을 거고 두 자리수, 그 다음 세 번째 세 자리수는 몇 개가 있을지 세볼게요. 한 자리수는 딱 봐도 1, 2, 4, 5, 7, 8, 6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두 자리 갖다 만들 수 있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0이 못 오니까 첫 번째는 6개가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0도 이제 올 수 있으니까 7개. 그래서 7, 6에 42개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처음엔 0이 못 오니까 6, 그 다음은 7, 그 다음 7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다 7 곱하면 되니까 7, 24, 7, 8은 4, 7에 28, 29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걸 싹 다 더하면 몇 개가 나오죠? 342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342개는 뭐가 된다? 내가 말해도 되는 수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999에서 342를 빼면 답은 657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